IS가 억류하고 있던 중국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중국은 IS가 중국인을 처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IS가 이번에는 중국인하고 노르웨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참 IS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번 주부터 지금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터키에서 G20 회의하고 있고 했었고 또 어제하고 오늘은 지금 필리핀에서 에이펙 회의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는 뭐 아세안 플러스 30의 동아시아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의 뉴스의 초점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IS가 모든 전 세계의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 날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킨 데 이어서 다시 또 중국인하고 노르웨이인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면서 이 IS의 천인공노할 그런 짓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IS가 시기를 좀 잘못 택하고 있지 않는가. 그 테러 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을 때 IS의 존재감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도 이런 이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그 기회의 장을 오히려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IS의 전략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류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지금 IS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내정 불간섭이라고 해서 좀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여태껏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면서 내세운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정 불간섭이거든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 이대로 곧이곧대로 들을 것이냐, 또 반대로 들을 것이냐 차이는 있어요.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정말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2001년도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그해 12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 거기에서도 전부 다 중국은 한 발 옆으로 비껴서 있었거든요.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표명은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보면 2015년 오늘 시점에서 보면 벌써 13년, 15년 된 사건이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그동안에 국력을 키우는데 온 초점을 맞췄고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한 발 뒤로 빼물어서 중동 전체를 자신의 우군화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걸 공개를 했고 또 홍레이 대변인이 뭐 서신을 했던 뭐 공식 발표를 했던 어찌됐든 중국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중국의 자세 변화가 조금은 감지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련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했고 테러리즘은 인류의 공적이다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프랑스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 IS 공습에 가담할 건지 실질적으로 가담을 할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에이펙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20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미 파리 그 테러에 대한 엄청난 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 다시 에이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그 중국인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주석 입장으로서는 자기 국민이 죽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같이 정말 동참해야 이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6개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그중에 제일 왼쪽 저 윗부분 끝에 보면은 위구르 장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자치주거든요. 거기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는데 이슬람입니다.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그 위구르 장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IS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중국이 발표한 것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위구르 장성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건데 예. 여기에 추동지를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슬람이 추동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IS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주의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한 명이 죽었다. 예. 그런데도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냐. 또 하나는 만일 내가 가입을 동참을 하게 된다면 예. 위구르 장성에서의 폭동이라고 할까 테러라고 할까 이것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 사이에서 중국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찌됐든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예. 아주 그 이벤트 성격이 짙은 공습이라고 할까요? 네. 또는 그 처벌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공격에는 잠시 가입을 할지 몰라도 예. 이 위구르 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만일 이쪽에서 분리가 되면 티베트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중국 전체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공습에 가담한다든지 예. 또는 전면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상하기 곤란하다. 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내에서 테러가 그것이 위구르 장성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 IS가 주체가 된 테러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예. 이때 중국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 명의 프리랜서가 그렇게 해서 2달 전에 처형당한 것을 오늘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 중국이 전면적으로 공습에 또는 전면적으로 지상군에 관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런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긴 한데 그 홍내희 대변인이 범법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맞아요. 법의 범법자죠.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법이라는 건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제법이죠. 예. 여기서 법이라는 건 국내법이 아니고 예. 국제법이죠. 한 예. 인간을 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처단한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IS에 대해서 IS의 극악성이라고 할까요? 잔인무도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장면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서구인들 이렇게 쭉 앞에 앉혀놓고 예. 뒤에서 바로 총 네, 쏘는 네. 장면. 그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또 기억나실 게 사람을 수장시키는 예, 예.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는 가둬놓고 수장시키는.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날 거고 또 사람을 그게 이제 그 공군 조종사죠. 요르단 공군 조종사가 추락해서 잡혔는데 예. 그 공군 조종사를 불 붙여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동물을 우리가 음식용이라고 하더라도 죽일 때 그렇게 안 죽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인간의 탈을 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인류에 대한 반인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에 위배된다라고 봐야죠. 이거는 수많은 국제법들을 댈 수 있어요. 특히 반인륜 범죄에 해당이 직접적으로 된다라고 봐요. 물론 범죄 이게- 집단이죠. 예, 예. IS 자체가. 국제법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그 가능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좀 낮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전혀 국가- 그건 달라요. 예. 국제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요 힘이에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국제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요. 그 사람 보고 나오라면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어떻게 처벌할 거냐고요. 그 처벌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좀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 요즘의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중국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국제 패권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중국이 이제 그 부분도 예. 사실상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차원 가지고 고민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고민할 겁니다. 예. 고민할 건데요. 요건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예. 이게 얘기가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국까지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여기에 총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미국요? 글쎄요. 러시아요? 중국요? 여기에 문제가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준을 조금 낮춰서 보면 시리아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중동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오로지 이 시리아에만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정부군의 그 무기는 전부 다 러시아제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로 봐서는 이 알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임무죠. 미국의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알 아사드 정권이 그만큼 독재를 해왔고 또 자신들의 국민인 시리아 국민들에 대해서 화학탄까지 쏘았잖아요. 1,300명까지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였어요. 그러려고 하면 알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반군을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또 된 것은 이번에 뭐냐면 IS예요. 반군이라고 하더라도 알 아사드 반군이 있고 IS 반군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이 IS 반군은 프랑스에 대해서 테러를 했고 터키에 대해서 테러를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 테러를 했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10월 30날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가는 민항기가 이번에 추락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전략 폭격기 띄워서 소위 말하는 IS 여러 기지들을 공습을 하는데 최초에 공습을 할 때는 IS 기지에 공습을 안 했어요. 어디다가 공습을 했냐면 IS 기지에 공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이 반군 지역에다가 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지금 IS가 네 비행기를 폭파시켰는데 IS를 가서 공습을 해야 되는데 왜 반군 지역에 가서 공습을 하느냐. 제 말의 핵심은 이걸 낮은 수준으로 보면 이 시리아 내에서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 그다음에 이 IS를 격파시켜야 되겠다는 프랑스, 이들이 설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가담을 하면 누가 패권을 가지고 총사령관의 다국적군을 구성한다면 누가 이거를 할 거냐? 미국이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예요. 러시아가 할 거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할 누구도 거예요. 쉽게 앞장설 수가 없네요. 중국이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단 프랑스가 지상군을 투입해서 내가 다국적군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여기 그 동티모르에서 호주가 주도가 된 다국적군이 구성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양보해 줄 수 있는 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도 중국도 아마 전면적으로 여기에 나가서 자기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시리아 내 복잡한 국제 정치 지형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 더 나아가서 지상군 투입 문제를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지상군 투입 문제가 이제 뭐 대선 주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화당 주자죠, 제프 부시가 지상군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내년 연말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올 2월 달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라테지라는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국가안보 전략서의 내용이 딱 두 문장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도전에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도전에 대처해야 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동맹국가 우방국의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버리치, 너무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서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이 전략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2011년도에 이라크로부터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는 올 연말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IS와 싸워야 되고 이라크에서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대로 미군을 놔둬야 되고 예. 여기에 다시 시리아에 자신이 주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선이 세 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고 예. 만일에 대규모의 테러가 미국 내에서 일어난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너도 나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과 전략과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시리아에 병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의 상황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